끊임없는 혁신으로 길을 잇는 스타트업 인피니트 네오이즘의 CEO 고용화입니다. 저희는 삼각대와 셀카봉 그리고 스테디캠이 합쳐져 있는 올인원 장비 에버스틱과 그리고 누구나 쉽고 재밌게 고퀄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렉터 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셀카봉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밑으로 다리를 펼쳐주면 삼각대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무게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이제 스테디캠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다기능 장비입니다.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서 한 2주 정도 동안 2억 원 정도의 펀딩 모금액을 달성을 했고요. 그 이후로는 학원이라거나 각종 교육기관이나 재단 같은 곳들에서 저희 제품을 다량 구매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컨셉을 처음에 생각할 때까지만 해도 15년 한 여름쯤에서 겨울쯤이었어요.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날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다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찍게 됐는데 그 영상에 편집을 할 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. 특히 작은 모니터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진 걸 보고 야, 이게 2년 된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9세대 미러리스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 대낮에는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.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올인원 장비? 그러면 스마트폰에 맞추기도 하고 카메라 장비 자체도 싸게 만들어서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좀 싸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에버스틱을 좀 고안을 하게 됐고요.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2018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합격을 하게 됐는데 4월에 16년부터 이 전시회는 꼭 나가고 싶다 했었던 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키타스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회입니다. 이제 근데 다행히 엄청 반응이 좋아가지고 탑10 제품에 뽑혔었던 것도 있고요. 그렇게 돼서 좀 전시회 3일 기간 동안 많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. 도전 리그 K 스타트업에서 저희가 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특별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2019년 4월에 전 세계 3대 국제 발명 전시회 중 하나인 이제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고요. 손해보험협회와 이제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측에서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하는 스타트업 둥지 1기에 뽑혀서 최종 데모데이에서 2등상을 수상을 했다는 것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네. 작년 딱 크라우드 펀딩 배송을 할 때 저랑 같이 공동으로 창업을 한 저희 부사장 직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실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. 거의 회사 업무가 마비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. 근데 그 친구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18년 동안 지냈었던 초중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회사가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. 기울게 돼서 좀 많이 어떻게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생산이나 배송은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문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8월쯤에 공황장애가 왔었어요. 공황장애가 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가족이나 그 당시 직원들이나 으쌰으쌰해서 완치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호전은 많이 됐고요. 코로나죠. 이제 그걸 다 극복을 하고 9월, 10월쯤부터 1.5세대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딱 개발이 끝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겹치게 되면서 투자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예산 같은 게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추가로 좀 야외 활동을 약간 제한하는 그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출시를 하기에 각국 간의 출입국도 제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행용 장비를 뭔가 야외용 장비를 판다는 게 좀 너무 사회적인 시국으로서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무엇보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부품들이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일제 베어링을 또 수입을 해와야 돼요. 아니면 일부 이런 파이프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 좀 일부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무역이 좀 부품 수급이 엄청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빚이 얼마나 있건 얼마나 사업이 잘 나가건 잘 나가지 않건 지원 사업이 많건 없건 투자가 들어오기로 한 게 없건 이걸 상관이 없이 사실 자기 개인의 힘듦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행복이라는 거는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희 선배들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말 중 하나가
예,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학생들이 고시촌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더라고요. 공부에 삼시세끼 몰두를 할 수 있다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다거나 갇혀서 어떤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수험생들 사이에서. 저희 사업가들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네. 뭐 돈이 얼마나 많건 뭐 매출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건 말건 상관이 없이 일단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. 지금 당장은 작년에 한창 정말 그 공황장애 왔을 때보다는 오히려 돈도 부족하고 직원들도 적지만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제가 작년부터 좀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게 있는데 꼭 최대한 발생할 것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너무 다 준비를 하다 보면 한 5년, 뭐 7년 걸렸다고 뭐 치면은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그 아이템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. 약간 그런 걸 보통 이제 타임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타임 리스크의 함정에 빠지실 때가 있어요. 저희도 굉장히 거기에 좀 피해를 많이 입을 뻔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너무 이제 그 이율배반적인 부분을 좀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이 타임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그런 거 공부하고 할 바에 나는 그냥 사업 시작한다 하고 자기 감을 믿고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으세요. 뭐 예를 들면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처음에 페이스북 서비스 시작을 할 때 접속한 사람이 어떤 기숙사 호실에 있는지 어떤 강의실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개인정보법상으로 굉장히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기능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크 저커버그가 이 법적인 지식이라거나 이런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이건 좀 문제될 소지가 있겠다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열광을 하지 않았겠죠. 그런 것들, 그런 우연적인 기회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본인의 감각을 믿고 뭐 너무 매너리즘이나 혹은 너무 이제 엘리트주의 같은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나는 사업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